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을 같이 볼 건데 현재 6거래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분명히 이 정도 하락은 나와줬습니다. 그죠? 예, 앞에서도 분명히 이런 하락은 몇 번이고 연속적으로 나와줬지만 지금 하락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 자 시비가 전환된다라는 이러한 공시가 나옴으로써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이러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엔캠 CB 결국에는 악재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엔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CB는 당장의 악재로 작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와 이 CB로서 어떠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될지,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의 모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CB라는 것 자체가 엔캠의 악재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종류는요 기존과 달라요. 자,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로 진행을 한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엔캠은 엄청나게 많은 시비 물량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 물량들은 자, 사업펀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자, 권리를 제공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공모, 즉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예,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돈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고, 한 주당 얼마의 그 권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20만 4,500원을 주면은 나중에 20만 4,500원당 한 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지금 당장의 장중에 내가 매수만 하더라도 18만 원이라는 가격에 한 주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 20만 4,500에 한 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없는 이상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바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얘네가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4,500원 주가가 위로 가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아니죠. 왜? 자, 전환사채라는 특성상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까지는 내가 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2달 동안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20만 4,500원에 한 주당 권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22만 원에 샀는데 22만 원에 주가가 가 있길래 내가 20만 4,500원에 한 주당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놨어. 그런데 2달 동안 주가가 빠짐으로써 이거 전환했을 때 16만 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까지 감수할 만큼의 가격적 메리트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는 가 있어야지만이 엔캠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면 본인들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지금 현재 CB 많이 가지고 있는 이 3호 세력들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상승의 힘 더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CB, BW 제3자 배점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수월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엔캠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대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없는 이유가 전환가액 자체가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하락하는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캠이 만약에 CB로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구간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엔캠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언제입니까? 1월이에요. 1월 달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자, 이 당시에도요 엔캠은 전환사채만 하더라도 275만 주라는 초과 상장 물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한 달 만에 단기적으로 5배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엔캠이라는 종목에 자 악재로 CB가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CB만 있었던 게 아니라 BW 물량이 있었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전화 우선권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었습니다. 합치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총 60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엔캠에서는 CB라는 것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자, 이 당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상승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닌 오히려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날 이 법안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없앨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감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게 누구예요? 예,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실제로 엔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액 글로벌 1위가 되면서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쳐내줄 수 있는 자 페파를 늘리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뭘 했습니까? 증설을 했고 이 증설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누구한테 조달받은 겁니까? 자 CB, BW,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자 전환사채 3호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증설을 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빠그라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건 누구다? 이 3호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자본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리기로 결심을 했고 거기서 나왔던 상승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주가가 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세력들이 12 BW 전부 다 팔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미 상승이 나왔고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다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의심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네가 가지고 있던 물량의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얘네가 갖고 있던 물량은요. 자, 12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량이 있었지만 전환 가능 기간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물량들이었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와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는 전환되지 않은 미전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11회차부터 13회차 언제 전환이 가능했습니까? 자, 5월부터 6월, 7월 순차적으로 전환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CB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자, 기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자, CB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이 완료가 된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 있었죠. 114만 주, 212만 주. 자, 요것만 하더라도 326만 주예요. 물론 엄청나게 큰 물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5월부터 전환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275만 주. 단위 물량에서 가장 큰 12 물량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점은 언제 달성했습니까? 4월 초에 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5월에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얘네가 326만 주로서 여기서 수익 가져가려고 했다라면은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1조 3천억 너무 큰 수익 아니냐 하시겠지만 애초에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수천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만큼 큰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얘네들이 1조 3천억을 포기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275만 주를 추가적으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린다면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점에서 326만 주라는 본인들이 지금 당장 매도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매도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그만한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1조 3천억치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275만 주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가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익 전환을 가져가게 될 개인들이 1조 3천억치를 다 해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로. 예. 1조 3천억. 자, 얘네가 이 당시에 엔캠의 유동주의수가 1000만 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 326만 주,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자, 주가 하락이 이 정도에 그쳤겠습니까?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하락은 올라온 만큼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팔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는 동향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월 달에 올라갔고요.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려갔기 때문에 4월의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자, 기관에서 3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 금투, 사은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게 되면요. 자, 기간과 기타 법인에서 나온 물량 총 43만 주가 매도로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빠지고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만, 자, 326만 주 중에 자, 43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엑시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 극히 일부의 물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요,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엑시트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탈까지도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팔지 않은 이유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의 수익 실현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내가 275만 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매도하면서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까지 세력들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량이 남아있는 이상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만 본인들이 원하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7월 22일 날 엔캠의 마지막 12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때부터 바닥을 잡는 흐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그때를 기점으로 뭐예요? 정확하게 바닥 잡고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야,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하기 위해서 매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12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박스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계속해서 고점을 이용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고점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앞에서 있었던 물량과 추가적으로 12가 전환이 됐죠. 예, 추가적으로 전환된 12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얘네가 12가 나온 시점에 맞춰서 지금까지 나온 12 다 계산해 보면은 총 166만 주예요. 자, 앞에서 326만 주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얼마입니까? 492만 주가 됩니다. 예, 이 물량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7월 22일에 마지막 10일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날, 이 492만 주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자, 22만 3,500원이었죠. 자, 그러면은 22만 3,500원에 얼마입니까? 492만 주를 전량 매도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얼마예요? 1조 1,000억이 좀 안 돼요.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예요? 돈을 더 썼다라는 겁니다. 3호 세력들도요, 돈을 빌려줌으로써 한 주당 권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166만 주나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난 돈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 또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서 내가 326만 주만 매도했다라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조 3천억이었는데, 지금은 돈 낭비, 시간 낭비 해가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조 1,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이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가.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개인들의 이탈을 최대치로 맞추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한꺼번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주가를 빠르게 올리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1조 3천억의 수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어느 구간, 특정 구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추격 매수를 하면서 내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 이후의 상승은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네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엔캠 최프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나오는 영상이 정말로 많다고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 7월 22일 날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월 22일 날 영상을 정말 좀 많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7월 22일 날 영상을 이번에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자, 이 가격 갈 수밖에 없다. 세력은 더 이상 못 누른다. 오늘로써 오버행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바닥 잡히는 순간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자, 바닥 잡고 올라간 상승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흐름 요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50%가 넘어요. 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 흐름 또한 20%에서 30%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고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을 좀 보고자 영상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저는 굳이 매수를 또 할 필요는 없었어요. 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도 아니고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불안해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자, 불안해할 거 없다. 제가 매수를 하면서라도 보여드리겠다. 평단을 낮춘 작업을 계속해서 같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7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맞춰놓은 평단이 얼마입니까? 21만 5천 원이에요. 자, 21만 5천 원을 7월 달에 맞춰놨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지금 상승과 하락이 몇 퍼센트씩 나온다고 했습니까? 자, 50%, 하락 30%, 다시 올라가는 거 30%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익을 안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을 보고 있겠죠.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런 판단을 갖지는 못했겠죠. 예, 22만 원. 예. 그전에는 24만 원. 이런 식으로 평단을 계속해서 낮춰왔지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최초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단을 잡았던 거는 자, 9만 3천 원이었어. 날짜 1월 15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단을 맞추면서 지금까지 왔고 주가가 빠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대응만 한다라면 이 구간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약속했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탄 아닌 한탄을 한 적도 있었죠. 자, 보시게 되면 9월 3일이었고요. 주가는 21만 4,500원. 자, 주가가 바닥 잡고 50% 상승 내려왔고 다시 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자, N자 파동을 그려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자꾸 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한 대응을 듣고 와서는 여기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10일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오늘 뭐예요? 예,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게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매도를 하셔라. 정확하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빠질 때도 바닥 잡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은 자, 상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 예상과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이미 21만 5천 원에는 평단 맞춰놨을 때 자,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뭐요? 다시 매수해요. 이러한 대응은 사실상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앞에서 해던 대응과 같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 최고점이 어딘지는 모르죠. 왜? 이 최고점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는 자, 세력들이 의도적인 하락을 언제 만들어내느냐 이걸로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해야 돼요. 하지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바닥에서 7월까지 기대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감을 살려야죠. 올려줄 수밖에 없다. 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갔고요. 지금 과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과 하락 폭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흐름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이용한다라면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요.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수익으로 전환도 끝나신 분도 많고요. 자,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알맞은 대응을 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알맞은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 이미 이러한 대응만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영상만 찾아보시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해서 자, 매도할까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매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대응 없이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이 구간에서만큼은요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뭡니까? 자,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자는 제가 지금 거의 9개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무료예요. 예, 추천통을 보냈지만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솔직한 말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요거 좀 눌러달라고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서라도 내가 대응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 봐야겠다. 상승과 하락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 이용하더라도 30만 원에서 평단을 낮춰오는 대응 그리고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010-4920-8706번 자 이게 엔캠 네, 제 핸드폰 번호고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자 엔캠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갈 거예요. 상승이 나온다. 상승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또 타점을 잡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었고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상승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주가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나요? 아니에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대응 달라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공했던 방법, 수익을 만들어냈었던 방법만 다시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이미 확인한 상태고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 자 이제는 제한적인 범위가 아닌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구간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통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은 바로 이거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한 번만 타점 잡아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엔캠의 상승에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수익의 최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들이 어디서 엑시트할지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고 타점을 잡고 그 전에 바로 매도하는 게 가장 수익적인 부분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타점 잡고 몇 번의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제가 대응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이번만큼은요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엔캠에서만큼은 단 한 분의 요래도 없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할 거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도 저는 충분해요. 600만 주 이거 그냥 정리될 수 있는 물량 아닙니다. 주가를 올려야지만은 정리가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가 엔캠만 볼 게 아니라 뭘 또 봐야 됩니까? 중앙천다 소재 같이 봐야죠. 왜?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중앙천다 소재 봤을 때, 자, 얘네 잘 올라갔죠. 지금 주가가 좀 꺾였습니다만은, 자, 상승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금방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중앙천다 소재의 대주주 누굽니까? 아틀라스 8000. 그 아틀라스 8000은 엔캠의 오정강 대표 회사예요. 그리고 엔캠 또한 이 중앙천다 소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얘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결국 엔캠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엔캠은 시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무에서 발행한 엔캠과 같은 사무에서 발행한 시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2회차 물량 700원짜리예요. 700원짜리가 1,400만 주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게 전환되는 5월에 맞춰서 주가를 올린 겁니다. 자, 엔캠은 다음 순서겠죠. 얘네가 1월달부터 상승과 하락을 조금씩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라도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엔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엔캠이 주가가 꺾인 시점에 따라서 얘네들은 뭐였다? 올라갔다. 엔캠 어떻게 됐다? 자 정확하게 내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 번에 두 종목 같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먼저 5월 달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중앙천다 소재부터 올리는 게 자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점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는 뭐예요? 1,400만 주라는 물량을 확인을 하고 그러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세력들 또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워낙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예요? 상단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하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꺾이고 있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매도가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엔캠의 상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들은요. 지금 21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돈만 해도 2천억 가까이 돼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엔캠의 상승에 쓸 것이다. 왜?
엔캠의 상승이 진짜로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엔캠의 상승이 여기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엔캠이 저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엔캠이라는 종목 정말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사실상 얘네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본인들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누군가의 손실로서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좀 답답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사실 기분이 나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수익 보험으로써 여러분들 수익 본다는 거는 그만큼 손실은 누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끝난 거 아닙니다. 상승 많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준비되신 분들은 엔캠 오늘같이 쉬는 날 남겨놓으셔서 월요일부터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든 간에 준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엔캠에서만큼은 절대로 손해보셔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